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난 지 15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해에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는 핵 확산 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2개의 건설과 소형 모듈 핵발전소 SML이라고 불리는 소형 발전소의 4개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핵발전소의 개수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의 확률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최신 안전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국내 핵발전소들의 현실을 보면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소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솔로 경과제의 지역 주민들은 악성 질환에 시달리고 토지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관련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핵발전소에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영구 처분장에 대한 논의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발전소는 알려진 바대로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전력을 송전할 때까지 기간이 14년에서 15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전기가 급하다면 1년 혹은 길어야 3년이면 설치와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이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할 발전원인 것입니다. 정부는 핵 확산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성 발전원인 핵발전소의 간발 문제로 오히려 대정전 문제나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제는 당황스럽게도 SMR 소형 모듈 핵발전소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빨라지는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의 가용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책무를 버리고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SMR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SMR은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위험성이 낮아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또 입지 후보지로 영남권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규모만 작을 뿐이지 SMR도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핵발전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알리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핵산업계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자원과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밝히지 않고 무조건 전기가 부족하다는 소리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현재 상황을 핵산업계의 밥그릇을 챙기는 최적의 호기로 삼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시대 요청에 따라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파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후위기, 전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에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어줄 생태사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들답게 핵발전소 확산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희생으로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과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생태적 회계는 신규 핵발전소 거부와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의 반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사회로 나아가는 탈핵의 길에 생태의 사도로서 한 분 한 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